위안부 문제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국가 이익을 우선순위로 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중 양심 있는 사람은 정부의 몰지각을 비난했을 겁니다. 일본인의 경우는 조국의 잘못이기에 제가 한 가정과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만 일본에도 양심적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이란 책을 가지고 이혜진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그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국내에서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역이용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고 그러니까 논점을 흐리는 게 예. 역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죠?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예. 거는 그냥 단순한 성매매 문제가 아니라 군대 얘기를 예. 예로 들으셔서 예. 이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줘야 될 부담을 조직에서 드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군 특수성 조직에서. 때문에. 예. 근데 미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풀어줘서 해결을 하게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성매매 차원으로 해결을 하는 건데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강제 동원이라는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또 다른 군대처럼. 그렇죠. 이제 예. 뭐 그걸 또 다른 군대라고 자보다가, 표현할 수도 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조직적인 은폐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뒤집어 말하면은 그래야 될 만큼 일본군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강제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위안부로 끌어온 여자들에 대한 대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그건 정황이 그렇게 나와요. 굉장히 오지에 가 있는 그 병사들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남태평양 네, 뭐 어제 남태평양 말씀하신 있고 예. 심지어는 뭐 북극 가운데도 있고 예. 이런 병사들한테 계속 거기서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게 해줬을 때 사고 나기 쉬운데 그럼 거기 진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단순한 성매매라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거 본전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까지 멀리 있는 지역까지 골고루 돌리려면은 사실 정황상 강제동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제동원이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 그거를 분석하는 지식인들 일부는 그 차원을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그걸 저지르는 사람은 알거든요. 사실 이런 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은 엄청난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권력 잡은 사람들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질러 버렸고 책임을 지긴 싫고 그렇겠죠. 그러면 조직적인 은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사실 역사 왜곡 문제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게 당시로서는 현안에 대한 은폐였지만 지나고 나면은 역사에 대한 은폐가 돼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잊을 수도 없고 이대로 그러니까, 그냥 뭐 흐지부지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제일 환장하는 게 그겁니다. 예. 명백히 사실을 밝히고 싶은데 예.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은 다 가해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해자가 그걸 조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있거든요. 조작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예. 조작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피해자의 증언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참 말을 꺼낼 때마다 이렇게 정말 화가 나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정황을 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측면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상황에서만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냥 그쪽 논리에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 여자들 몸 파는 여자들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그냥 요즘에 몸 팔다가 식구들한테 걸려가지고 거짓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는 또 이게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게 이 상태로 50년 정도가 더 간다면
제가 지금 느끼는 분노의 크기와 50년 후에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사실 50년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직접 당한 당사자들. 예. 지금 나이는 그때는 꽃다운 소녀나 처녀였겠지만 그렇죠. 지금 나이들은 할머니들 아닙니까? 예, 이제 뭐 얼마 그분들 못 사시는 10년도 버티기 예. 어려워요. 뭐 돌아가셔도 얼마 가는 그게 이제 남아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분노가 희석되고 하면 정말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가 돼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까 봐. 그렇죠. 주장할 당사자가 없으면은 예. 다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옮기는 건 벌써 2차 자료가 돼 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밝히지 못한 다음에야 논란 내지는 의혹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화가 사실 난다는 일본이 거죠. 바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요. 논란과 의혹 차원에서 묻어버리자는 거죠. 더 제가 미치겠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각하게 밝혀야 될 게 생존자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들. 네. 일본 쪽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자꾸 몰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 일부 지식인들도 동조를 하죠. 그리고 역사에서 제일 확실하게 속 뒤집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봤느냐. 당사자가 아니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봤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참 한국인이 그런다 그러면 이거 방송이라 욕을 할 수도 없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민간업자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민간업자들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험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네. 사실 뭐 베트남 같은 데서도 뭐 한국전에서도 일부 그랬겠습니다마는 전장까지 가서 몸을 팔았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매춘하는 여자분들이 있는 지역하고 전선에 이제 군인들이 있는 지역하고 멀지 않을 때 가는데 섬까지 남태평양까지 외딴섬까지 민간 거기서 업자가 가지고 오면은 예. 그 갔다 오는 비용이 안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자발적인 군함을 타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예. 군함을 타면은 군함을 예. 그 자발적인 매춘에 대해서 왜 태워줍니까 그걸? 예. 그러니까 그거는 동원하지 않으면은 이동시켜 주질 않죠. 너무나 뻔한 건데 단지 입증할 자료가 없다. 참.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당시 위안부들이라는 그 상태는 강제 동원됐다는 정황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모셔가면서 여자들이니까 몸 관리 잘해야 된다고 그 관리를 해줘가면서 데리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당장 전투에 투입해야 되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 관리 안 해주면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그걸 뭐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구호 아래 우리도 이제 일본군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런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맨날 정신력으로 극복하라고 그러면서 사실 견디기 힘든 거 떼굴떼굴 잘 굴리는데 여자들도 그 이하로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우도 안 해주고 그나마 대우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도 없을 만큼 예, 그것조차도 거의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거였죠. 예. 그러고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희석시키는 문제가 또 불거지더라고요. 한국군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 동원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하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미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게 뭐 돈이 많은 나라에서 그렇겠지만 병사들 월급도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나라 군인들에 비해서는 많이 주니까요.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주니까. 네, 미국은 사병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서 월급 받는데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느냐고. 네. 한 4만 원 나오나 요즘에? 그걸 월급이라고 받으면서. 저희 아들이 한 7만 원 정도 받는 거. 7만 요즘 원 좀 안 되나요? 병장인가요? 대폭 올랐나요? 예. 대폭 올랐는지 그냥 아니면 과자 사 먹을 돈 정도는 된대요. 네.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에 소득이나 돼서 그렇지 사실 가난한 나라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 때 국군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월남전에도 위안부를 좀 붙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아는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걸로요? 근데 그거는 좀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전쟁 때 동원했다는 또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은
니네 나라도 니네 나라 군대 유지하기 위해서 위안부를 동원했으면서 왜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한 것만 문제를 삼느냐. 요 논리가 성립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부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심각하게 합니다. 근거 자료가 있나요? 근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바로 그 근거 자료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일본군하고 똑같은 논리를 들이댈 겁니다. 한국군도 숨겼다. 조직적으로 숨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네. 사실 일본 군국주의 내지는 제국주의가 외국과의 문제가 얽혀가지고 국익이 위협받는 상태에서 자료 숨기는 거랑 국내 문제에서 자료 숨기는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렇다 그래도 자료 수집이 쉽지 않은 건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인권운동가가 저희 학술회에 와서 발표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주장이 그거예요. 한국군 위안분들은 일본군 위안부는 될 게 아닐 정도로 심한 학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이 얘기가 널리 퍼져버리면은 우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항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명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는데요. 그렇죠. 뭐 니네도 예. 했으면서 예, 이렇게 예. 돼버리니까.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예. 정부 문서를 봤는데 예. 89명을 동원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20만 때. 명을 20만 명을 상대로 매춘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분은 좀 산수를 못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 좀 숫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자기가 자료를 봤는데 왜 의심을 하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해보면은 늘 지금 역사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게 이건 물론 일본은 이걸 역으로 이용하고 있지만은 자료라는 게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그렇게 나오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부분적이죠. 암만 해도. 그럼 퍼즐 예. 맞추기처럼 뜨문뜨문 나오게 되는데 그럼 뜨문뜨문 나오는 퍼즐 조각을 일부 조각만 보고 맞춰버리면 전체 그림이 아니라 이상한 그림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복원할 때는 항상 그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가장 말이 안 되는 근거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거든요. 근데 첫째 89명을 동원했다면은 예, 예. 한 80명 정도 동원한 걸로 그때 이제 자료를 제시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 정도 숫자라면은 국가가 나서서 동원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납치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납치라기보다도 예. 이것도 이제 하나의 견해로 얘기를 하는데 예. 좌익 활동했던 여자들을 위안부로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징벌적 차원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건 좀 차원이 달라버리거든요. 예. 그건 위안을 위해서 여자들을 동원한 게 아니라 좌익 활동한 거를 응징하기 위해서 예. 그 여자들을 그게 더 위안부로 커지는 배치해버린 거죠. 예.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걸 인권운동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차원으로 몰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20만 명을 상대하게 했다뇨. 그래서 휴일도 없었답니다. 휴일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매춘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단순하게 20만 명을 365일 해가지고 나누더라고요. 89명으로. 근데 제가 남자여서 그런가요? 그 여자들도 그렇게 하면은 생명이 유지가 안 될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럼 뭐 그 여자들이 날아다닙니까? 전선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전선을 이동하면은 이동하는 중간에는 어쩔 수 없이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네. 차에서 이동하면서 시킵니까? 그리고 병사들은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동하면서 시킬 정도로 그렇게 국군이 한가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참 그분 이거 그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네. 냈더니 화를 벌컥 내가지고 네. 저 학회에서 발표 중에 화를 벌컥 내가지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발표에 깽판 놓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89명. 그 인권연대인가 하는 조직에서 나와서 그 뭐 사무국장인가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논리를 들이게 되게 돼버리면은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게 자꾸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은 그 발표장에서 하지 않고 우리끼리 따로 내부적으로 한국이란 나라 내에서 우리가 성찰을 위해서 역사적인 반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제가 권고한다 그러면 제가 무슨 뭐 국수주의자가 되나요?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면 사실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든가 위신에 크게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이면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태도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도 자꾸 감정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구할래도 가해자들이 다 갖고 있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 조작할 수 있어. 화는 나. 이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들이대는 것도 사실 역으로 이용당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감정적으로 해야 될 차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완전히 확인된 것도 아닌데. 확인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그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본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그 많은 세월을 들여서 그 끈질기게 증언이라도 수집을 해오고 다른 자료 있나 정말 바늘 끝 하나라도 찾아본다는 심정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수십 년을 보내왔는데 우리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익은 자료를 들이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발표를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있는 고장소에서만 발표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권운동을 한다고 학회나 이런 데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 집회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 중에 꼭 한국 사람만 듣겠습니까? 관계없는 제3국의 사람들도 많이 듣고 가서 그런 얘기를 퍼뜨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듣죠. 일본 사람 당연히 듣겠죠.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마운 분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은 오히려 이런 심각한 문제는 지식인들이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상대는 완전히 시뻘겋고 나한테는 뻘건 얼룩이 하나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일본군 위안부와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 대등하게 가치 자체가 이렇게 대등하지 않은 것인데 같이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군 위안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강제동원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건 국가 조직이 저지른 폭력이거든요. 그 문제가 자꾸 희석이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언제까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위안부 이 문제에 잡혀 있어야 되나. 이것도 사실은 좀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근거는 못 되지만 위안부 문제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현실에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대로 시간은 가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아까 화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냉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이 화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현안의 문제에서만 거의 99.9%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당장 현실에서 해결해야 될 현안이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때가 많이 늦었죠. 늦었죠. 그러니까 이미 뭐 한 반세기 전쯤에 이걸 현안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겠다면은 그때는 자료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 당사자들도 보다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또 여건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얼마 전인가 한일 청구권 협상 때 이 문제는 거론이 안 됐다는 얘기, 당시 주일 대사였던가요? 그분 그런 증언을 해가지고 그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외교를 하다 보면은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센카쿠 열도라고 해도 되고 다오이다오라고 해도 좋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중요한 공동의 이익을 찾고 나서 차후에 찾겠다는 차원이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병 징용 문제에 대한 보상이 그런 차원이었는지는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얘기고, 그러니까 그때 그 초점이 달랐기 때문에 지나갔다면은 지금은 사실 현실한 문제보다도 역사 문제의 성격이 짙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 문제는 접근 방법이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하기가 곤란해져 버립니다. 내기도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일단 예. 그거는 현안에서 해결은 추진을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두 가지는 분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분리 추진 그것도 괜찮네. 분리해서. 그러니까 현안은 현안대로 추진을 하고 뭐 법적 소송 문제는 남은 이 피해자들 가지고라도 추진하는 건 추진을 하는데 냉정하게 그 다룰 사람들은 또 냉정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거를 은폐하려는 문제. 이 차원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냉정하게 따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따질 수 있는 문제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따질 때 다른 요소를 넣어서 희석시키는 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나름 전문가라고 또 발표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서 성매매 문제하고 섞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된 게 아니라는 걸만 자꾸 강조를 해도 이건 등등 제3자가 들을 때도 헷갈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만 인권운동하는 건 좋은데 네. 확인되지 않은 한국군 위안부 문제를 엉뚱한 측면에서 자꾸 제기를 해가지고 물타기 하는 것.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리 듭니다.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된 거를 국가 간의 문제에 들이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동업자들한테 섭섭하다고 할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좀 제가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사실 그냥 우리끼리 좋고 넘어가자고 하는 풍조가 요즘 사회에서 제일 문제 아닙니까? 끼리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피해 나가고 사실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은 다 내걸려두고. 예. 그럼 뭐 세월호 선원들만 욕할 게 아니라 인문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우리 동업자들 편하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하는 사람들은 좀 더 괴로워질 수 있어요. 복잡하게 따져야 되고 그걸 그 세밀한 것까지 들어가가지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대가는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노력을 한 거 이상으로 욕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래도 사명감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게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원칙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아니냐는 거죠. 네. 두고두고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배울 역사책의 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들어섰다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일본의 보수 정권이라는 건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손도 못 대는 측면에서 일본에서 새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사실 어렸을 때 교육받은 건 어른이 돼가지고 아무리 틀렸다는 걸 증명해도 바꾸기 어렵거든요. 예,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회까지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럼 일본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그러지 말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라도 중심을 잡아야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의 검증이라는 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검증 개판으로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너희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라. 과연 이런 게 먹혀 들어가겠는가? 못 이기겠죠. 그렇게 갖고는 도저히. 예,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역사 문제에서 사실 반세기가 넘게 일본, 중국하고는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그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뾰족하게 성과를 거둔 게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정적이 됐다가 차분해지자고 했다가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진짜 해야 될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옆으로 제껴놓고 그게 전문가 집단이 그런 데다 은근히 앞장을 서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도 어떻게 보면 내가 뭘 얻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내가 이것을 연구해서 이 문제에 어떤 측면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데 소명의식, 역사를 연구한다는 분들은 일반인들하고는 또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무리라기보다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뭐 사회적 압박이랄까 예. 이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예. 우리 사회가 전문가 집단이 폐쇄적이라는 게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좋다고 결론 내고 아무거나 던져놓고 나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풍조. 이게 무슨 문제가 불거지든 간에 결국은 그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 못 주는 결과를 낳거든요.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의식 이런 게 더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어제에 이어서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100여 페이지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 요약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욕의 역사로 얼룩진 대한민국입니다. 울분이 많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분노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가정, 이 또한 어리석은 자위로 그칠 뿐입니다. 제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은 초등학생 수준이 되는 걸까요? 너무도 당연해서 어쩌면 상투적이란 누명을 썼지만 힘을 기르는 것 외에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을 길러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분열과 기만으로 뒤엉켜서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실 또한 참담한 비극의 연속입니다. 잊을만 하면은 사고가 터지고 수습 과정을 지켜보다가 속이 뒤집어져서 텔레비를 끄기도 합니다. 신문도 다를 바가 없고요. 국민은 진실을 원하는데 의심스러운 보도만 반복됩니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도 나왔죠. 국민을 보듬지 않는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다 잘 될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뭘 해냅니까? 참혹한 무리죽음 앞에 한국 사회가 분열되고 또 재편된다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용관이었습니다.